안녕, 친구들. 딸기, 키위, 바나나, 얘네들 아빠야. 오늘도 얘네들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눈 꼭 감고 들으면서 코 잠드는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려고 해. 그런데 얘네들 아빠가 감기에 꽉 걸려서 목소리가 코맹맹이 목소리야. 다른 때보다 편안한 목소리가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재밌는 얘기 들으면서 좋은 상상하면서 꿈나라로 가자.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뻐끔뻐끔 담배를 피던 시절에 어느 마을에 아주 정직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나무꾼은 날마다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열심히 나무를 뱄어. 그래서 나무를 팔아서 병들고 늙으신 홀 어머니를 열심히 모셨지. 참 효자야.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한테 효자, 효녀예요? 그렇지. 말 잘 듣고 잠자리에서 혼자서 잘 자는 씩씩한 효자, 효녀들이지.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서 점심때가 돼서 점심을 먹었어. 그리고 다시 나무를 베기 시작했지. 흡, 턱, 흡, 턱, 흡, 턱, 흡, 휘? 도끼가 나무꾼의 손에서 쭉 미끄러져서 그만 옆에 있던 연못에 빠지고 만 거야. 당황한 나무꾼은 아이쿠 이런 내 도끼. 나무를 벨 수 있는 도끼가 딱 하나밖에 없는 나무꾼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 아, 이를 어쩌나.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나무를 어떻게 베야 하지? 그런데 바로 그때 연못에서 물거품이 막 일어나더니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누구겠어? 그래, 산신령 할아버지가 연못에서 나타난 거야. 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느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무꾼에게 물었어. 예, 나무를 베다가 그만. 예끼놈아, 도끼에 머리를 맞아서 혹이 주먹만하게. 이 얘기가 아니지. 산신령 할아버지가 뒷춤에서 도끼를 하나 꺼내더니 그럼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번쩍이는 금도끼를 들어 보이면서 산신령 할아버지가 물었어. 그랬더니 나무꾼이 바로 대답을 했을까? 아니면 조금 고민을 좀 하다가 대답했을까? 나무꾼은 아닙니다. 그 도끼는 제게 아니에요. 나무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 나무꾼의 말을 들은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끄덕끄덕이더니 뽀글뽀글뽀글 연못으로 사라졌어. 다시 한번 조금 있다가 산신령 할아버지가 다른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그러면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이번엔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물어봤어. 나무꾼은 아닙니다.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니에요. 제 도끼는 그냥 쇠로 만든 도끼입니다. 산신령 할아버지는 다시 또 연못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타났어. 그렇다면 이 낡은 쇠도끼가 네 도끼겠구나. 산신령의 손에는 나무꾼의 쇠도끼가 들려 있었어.
예, 맞습니다. 그 새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나무꾼은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앞으로 쑥 내밀었어. 그랬더니 산신령 할아버지는 도끼를 나무꾼에게 줄 생각은 안 하고 갑자기 허허허허허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선물로 줄 테니 가져가거라. 산신령 할아버지는 나무꾼의 정직한 마음이 너무나 이뻐서 새도끼는 물론이고 금도끼랑 은도끼도 선물로 주었어. 그래서 나무꾼은 새도끼와 금도끼, 은도끼로 나무를 더 많이 벨 수 있었다나? 자, 진짜 이야기는 정직한 나무꾼은 선물로 받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대. 정직한 게 뭐지?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한 거지? 부자가 된 나무꾼의 이야기는 금세 온 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어.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의 귀에까지 들려왔지. 뭐? 그 녀석이 부자가 되었다고? 나도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어서 부자가 되어야겠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산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산신령이 나타났다는 그 연못 근처로 가서 그냥 휙 도끼를 던졌어. 연못에. 쿵당.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 욕심쟁이 나무꾼은 아주 안타까워하며 연못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 누가 안 나타나나 이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연못에서 물거품이 일더니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아이고 산신령님. 제가 나무를 하다가 그만 연못에 도끼를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부디 제 도끼를 좀 찾아주십시오. 욕심쟁이 나무꾼은 우는 척하면서 사정을 했지. 그래,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산신령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나무꾼의 말을 듣더니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금세 다시 나타났어. 그리고는 저번처럼 번쩍이는 금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지.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어이쿠, 예, 맞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를 보고는 눈을 반짝이면서 얼른 받으려고 두 손을 들었지. 잠깐. 도끼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은도끼도 네 거겠지? 산신령 할아버지가 은도끼까지 보여주면서 물었어. 아이쿠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잃어버렸던 은도끼였는데 같이 찾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은도끼를 보면서 너무나 신나했지. 잠깐. 도끼가 한 개가 더 있는데 이 쇠도끼도 네 거? 산신령 할아버지가 쇠도끼도 보여주면서 물었지. 예. 그 쇠도끼도 제 도끼입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이제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가 모두 자기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 좋아서 너무너무 신났지. 하지만 산신령 할아버지는 버럭 화를 냈지. 네 이놈, 욕심에 눈이 어두워 거짓말을 서슴지 않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한테는 이 쇠도끼도 아깝다 이놈아. 산신령 할아버지는 금도끼와 은도끼 그리고 쇠도끼까지 가지고 연못 속으로 사라져버렸어. 결국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막 하고 말았던 나무꾼은 크게 혼이 나고 하나밖에 없는 쇠도끼도 찾지 못하게 되었어. 친구들아, 우리가 욕심은 많이 낼 수 있지만
갖고 싶은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 또 혼나는 게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 항상 정직한 친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알고 있지? 자, 이제 얘네들 아빠가 다시 한번 소곤소곤 읽어줄 테니까 이제 눈을 꼭 감은 채로 꼭 자자. 우리 친구가 잠들 때까지 계속 읽어줄게.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나무꾼은 날마다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해가 저물 때까지 나무를 열심히 뱄지. 그리고 그 나무를 장에다 팔아서 병들고 늙은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 그런데 어느 날은 나무꾼이 점심때가 되어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나무를 베고 있었어. 그런데 도끼가 나무꾼 손에서 휙 미끄러져서 연못에 붕덩 빠져버렸지 뭐야. 아이고 이런 내 도끼. 나무꾼은 너무나 당황해서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어. 이를 어쩌나.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나무를 어떻게 벤담. 그런데 바로 그때 연못에서 물거품이 막 일더니 하얀 옷을 입은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느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무꾼을 보면서 물었어. 예, 나무를 베다가 그만. 그럼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이 번쩍이는 금도끼를 들어 보이면서 물었어. 아닙니다. 그 도끼는 제게 아니에요. 나무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 나무꾼의 말을 들은 산신령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못으로 사라졌어. 조금 있다가 다시 산신령 할아버지가 다른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그러면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이번엔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나무꾼에게 물었어. 아이고 아닙니다.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산신령 할아버지는 다시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그렇다면 이 낡은 쇠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의 손에는 나무꾼이 빠뜨렸던 바로 그 쇠도끼가 들려 있었어. 예, 맞습니다. 그 쇠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나무꾼은 환하게 웃으며 두 발을 공손하게 올렸지. 하하하,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이 금도끼와 은도끼는 정직한 선물로 줄 테니 같이 가져가거라. 산신령 할아버지는 나무꾼의 정직한 마음이 이뻐서 쇠도끼와 함께 금도끼, 은도끼도 선물로 주었지.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금세 온 마을에 소문이 나도록 퍼졌어. 소문을 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은 그 녀석이 부자가 되었다고 나도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어서 큰 부자가 되야겠다. 그러고는
서둘러서 산으로 올라갔지. 그리고 산신령이 나타났다는 그 연못에 가서 나무를 베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그냥 휙 던졌어. 그러고는 연못 앞에서 덜썩 주저앉아.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 욕심쟁이 나무꾼은 큰 소리로 우는 척했지. 아니나 다를까 그때 연못에서 물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더니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어이구 산신령님, 제가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그만 도끼를 퐁당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제 도끼를 좀 찾아주세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닦으면서 우는 척을 했지. 그래,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산신령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나무꾼의 말을 듣더니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그리고는 번쩍이는 금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지.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를 보고는 얼른 두 손을 내밀며 대답했지. 잠깐, 그럼 이 은도끼도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은도끼도 보여주면서 물었어. 어이쿠 맞습니다요. 그 은도끼도 전에 제가 잊어버린 건데 제 것이 맞습니다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신나하면서 대답했어. 그렇다면 이 쇠도끼도 네 것이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쇠도끼도 보여주면서 물었어. 아이쿠 그 쇠도끼도 제 것입니다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이제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가 모두 자기 것이 될 거라는 생각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산신령 할아버지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어. 네 이놈,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말을 하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한테는 이 쇠도끼도 아깝구나. 산신령 할아버지는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까지 가지고 연못으로 쏙 사라져버렸어.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한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크게 혼이 나고 쇠도끼도 잃어버리게 되었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나무꾼은 날마다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해가 저물 때까지 나무를 열심히 뱄지. 그리고 그 나무를 장에다 팔아서 병들고 늙은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 그런데 어느 날은 나무꾼이 점심때가 되어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나무를 베고 있었어. 그런데 도끼가 나무꾼 손에서 휙 미끄러져서 연못에 붕덩 빠져버렸지 뭐야. 아이쿠 이런 내 도끼. 나무꾼은 너무나 당황해서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어. 이를 어쩌나.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나무를 어떻게 벤담. 그런데 바로 그때 연못에서 물거품이 막 일더니
옷을 입은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느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무꾼을 보면서 물었어. 예, 나무를 베다가 그만. 그럼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이 번쩍이는 금도끼를 들어 보이면서 물었어. 아닙니다. 그 도끼는 제게 아니에요. 나무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 나무꾼의 말을 들은 산신령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못으로 사라졌어. 조금 있다가 다시 산신령 할아버지가 다른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그러면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이번엔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나무꾼에게 물었어. 아이고, 아닙니다.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산신령 할아버지는 다시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그렇다면 이 낡은 쇠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의 손에는 나무꾼이 빠뜨렸던 바로 그 쇠도끼가 들려 있었어. 예, 맞습니다. 그 쇠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나무꾼은 환하게 웃으며 두 발을 공손하게 올렸지. 하하하,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이 금도끼와 은도끼는 정직한 선물로 줄 테니 같이 가져가거라. 산신령 할아버지는 나무꾼의 정직한 마음이 이뻐서 쇠도끼와 함께 금도끼, 은도끼도 선물로 주었지.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금세 온 마을에 소문이 나도록 퍼졌어. 소문을 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은 그 녀석이 부자가 되었다고 나도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어서 큰 부자가 되야겠다. 그러고는 서둘러서 산으로 올라갔지. 그리고 산신령이 나타났다는 그 연못에 가서 나무를 베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그냥 휙 던졌어. 그러고는 연못 앞에서 덜썩 주저앉아.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 욕심쟁이 나무꾼은 큰 소리로 우는 척했지. 아니나 다를까 그때 연못에서 물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더니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어이구, 산신령님, 제가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그만 도끼를 퐁당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제 도끼를 좀 찾아주세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닦으면서 우는 척을 했지. 그래,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산신령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나무꾼의 말을 듣더니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그리고는 번쩍이는 금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지.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를 보고는 얼른 두 손을 내밀며 대답했지. 잠깐, 그럼 이 은도끼도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은도끼
보여주면서 물었어. 어이, 고맙습니다요. 그 은도끼도 전에 제가 잊어버린 건데 제 것이 맞습니다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신나하면서 대답했어. 그렇다면 이 쇠도끼도 네 것이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쇠도끼도 보여주면서 물었어. 아이쿠, 그 쇠도끼도 제 것입니다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이제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가 모두 자기 것이 될 거를 생각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산신령 할아버지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어. 네 이놈,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말을 하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한테는 이 쇠도끼도 아깝구나. 산신령 할아버지는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까지 가지고 연못으로 쏙 사라져버렸어.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한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크게 혼이 나고 쇠도끼도 잃어버리게 되었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나무꾼은 날마다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해가 저물 때까지 나무를 열심히 뱄지. 그리고 그 나무를 장에다 팔아서 병들고 늙은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 그런데 어느 날은 나무꾼이 점심때가 되어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나무를 베고 있었어. 그런데 도끼가 나무꾼 손에서 휙 미끄러져서 연못에 붕덩 빠져버렸지 뭐야. 아이고, 이런 내 도끼. 나무꾼은 너무나 당황해서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어. 이를 어쩌나.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나무를 어떻게 벤담. 그런데 바로 그때 연못에서 물거품이 막 일더니 하얀 옷을 입은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느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무꾼을 보면서 물었어. 예, 나무를 베다가 그만. 그럼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이 번쩍이는 금도끼를 들어 보이면서 물었어. 아닙니다. 그 도끼는 제게 아니에요. 나무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 나무꾼의 말을 들은 산신령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못으로 사라졌어. 조금 있다가 다시 산신령 할아버지가 다른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그러면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이번엔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나무꾼에게 물었어. 아이고, 아닙니다.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산신령 할아버지는 다시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그렇다면 이 낡은 쇠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의 손에는 나무꾼이 빠뜨렸던 바로 그 쇠도끼가 들려 있었어. 예, 맞습니다. 그 쇠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나무꾼은 환하게 웃으며 두 발을 공손하게 올렸지. 하하하,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이 금도끼와 은도끼는 정직한 선물로 줄 테니 같이 가져가거라. 산신령 할아버지는 나무꾼의 정직한 마음이 이뻐서 쇠도끼와 함께 금도끼, 은도끼도 선물로 주었지.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금세 온 마을에 소문이 나도록 퍼졌어. 소문을 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은 그 녀석이 부자가 되었다고 나도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어서 큰 부자가 되야겠다. 그러고는 서둘러서 산으로 올라갔지. 그리고 산신령이 나타났다는 그 연못에 가서 나무를 베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그냥 휙 던졌어. 그러고는 연못 앞에서 덜썩 주저앉아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 욕심쟁이 나무꾼은 큰 소리로 우는 척했지. 아니나 다를까 그때 연못에서 물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더니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어이구 산신령님, 제가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그만 도끼를 퐁당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제 도끼를 좀 찾아주세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닦으면서 우는 척을 했지. 그래,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산신령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나무꾼의 말을 듣더니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그리고는 번쩍이는 금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지.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를 보고는 얼른 두 손을 내밀며 대답했지. 잠깐, 그럼 이 은도끼도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은도끼도 보여주면서 물었어. 어이쿠 맞습니다요. 그 은도끼도 전에 제가 잊어버린 건데 제 것이 맞습니다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신나하면서 대답했어. 그렇다면 이 쇠도끼도 네 것이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쇠도끼도 보여주면서 물었어. 아이쿠 그 쇠도끼도 제 것입니다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이제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가 모두 자기 것이 될 거라는 생각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산신령 할아버지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어. 네 이놈,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말을 하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한테는 이 쇠도끼도 아깝구나. 산신령 할아버지는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까지 가지고 연못으로 쏙 사라져버렸어.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한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크게 혼이 나고 쇠도끼도 잃어버리게 되었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나무꾼은 날마다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해가 저물 때까지 나무를 열심히 뱄지. 그리고 그 나무를 장에다 팔아서 병들고 늙은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
그런데 어느 날은 나무꾼이 점심때가 되어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나무를 베고 있었어. 그런데 도끼가 나무꾼 손에서 휙 미끄러져서 연못에 붕덩 빠져버렸지 뭐야. 아이고 이런 내 도끼. 나무꾼은 너무나 당황해서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어. 이를 어쩌나.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나무를 어떻게 벤담. 그런데 바로 그때 연못에서 물거품이 막 일더니 하얀 옷을 입은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느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무꾼을 보면서 물었어. 예, 나무를 베다가 그만. 그럼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이 번쩍이는 금도끼를 들어 보이면서 물었어. 아닙니다. 그 도끼는 제게 아니에요. 나무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 나무꾼의 말을 들은 산신령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못으로 사라졌어. 조금 있다가 다시 산신령 할아버지가 다른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그러면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이번엔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나무꾼에게 물었어. 아이고 아닙니다.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산신령 할아버지는 다시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그렇다면 이 낡은 쇠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의 손에는 나무꾼이 빠뜨렸던 바로 그 쇠도끼가 들려 있었어. 예, 맞습니다. 그 쇠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나무꾼은 환하게 웃으며 두 발을 공손하게 올렸지. 하하하.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이 금도끼와 은도끼는 정직한 선물로 줄 테니 같이 가져가거라. 산신령 할아버지는 나무꾼의 정직한 마음이 이뻐서 쇠도끼와 함께 금도끼, 은도끼도 선물로 주었지.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금세 온 마을에 소문이 나도록 퍼졌어. 소문을 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은 그 녀석이 부자가 되었다고. 나도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어서 큰 부자가 되야겠다. 그러고는 서둘러서 산으로 올라갔지. 그리고 산신령이 나타났다는 그 연못에 가서 나무를 베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그냥 휙 던졌어. 그러고는 연못 앞에서 덜썩 주저앉아.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 욕심쟁이 나무꾼은 큰 소리로 우는 척했지. 아니나 다를까 그때 연못에서 물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더니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어이구 산신령님, 제가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그만 도끼를 퐁당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제 도끼를 좀 찾아주세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닦으면서
우는 척을 했지. 그래,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산신령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나무꾼의 말을 듣더니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그리고는 번쩍이는 금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지.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를 보고는 얼른 두 손을 내밀며 대답했지. 잠깐, 그럼 이 은도끼도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은도끼도 보여주면서 물었어. 어이쿠, 맞습니다요. 그 은도끼도 전에 제가 잊어버린 건데 제 것이 맞습니다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신나하면서 대답했어. 그렇다면 이 쇠도끼도 네 것이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쇠도끼도 보여주면서 물었어. 아이쿠, 그 쇠도끼도 제 것입니다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이제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가 모두 자기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산신령 할아버지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어. 네 이놈,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말을 하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한테는 이 쇠도끼도 아깝구나. 산신령 할아버지는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까지 가지고 연못으로 쏙 사라져버렸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나무꾼은 날마다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해가 저물 때까지 나무를 열심히 뱄지. 그리고 그 나무를 장에다 팔아서 병들고 늙은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 그런데 어느 날은 나무꾼이 점심때가 되어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나무를 베고 있었어. 그런데 도끼가 나무꾼 손에서 휙 미끄러져서 연못에 붕덩 빠져버렸지 뭐야. 아이고, 이런 내 도끼. 나무꾼은 너무나 당황해서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어. 이를 어쩌나.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나무를 어떻게 벤담. 그런데 바로 그때 연못에서 물거품이 막 일더니 하얀 옷을 입은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느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무꾼을 보면서 물었어. 예, 나무를 베다가 그만. 그럼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이 번쩍이는 금도끼를 들어 보이면서 물었어. 아닙니다. 그 도끼는 제게 아니에요. 나무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 나무꾼의 말을 들은 산신령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못으로 사라졌어. 조금 있다가 다시 산신령 할아버지가 다른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그러면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이번엔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나무꾼에게 물었어. 아이고, 아닙니다.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산신령 할아버지는 다시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그렇다면 이 낡은 쇠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의 손에는 나무꾼이 받들였던 바로 그 쇠도끼가 들려 있었어. 예, 맞습니다. 그 쇠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나무꾼은 환하게 웃으며 두 발을 공손하게 올렸지. 하하하,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이 금도끼와 은도끼는 정직한 선물로 줄 테니 같이 가져가거라. 산신령 할아버지는 나무꾼의 정직한 마음이 이뻐서 쇠도끼와 함께 금도끼, 은도끼도 선물로 주었지.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금세 온 마을에 소문이 나도록 퍼졌어. 소문을 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은 그 녀석이 부자가 되었다고 나도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어서 큰 부자가 되야겠다. 그러고는 서둘러서 산으로 올라갔지. 그리고 산신령이 나타났다는 그 연못에 가서 나무를 베는둥 마는둥 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그냥 휙 던졌어. 그러고는 연못 앞에서 덜썩 주저앉아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 욕심쟁이 나무꾼은 큰 소리로 우는 척했지. 아니나 다를까 그때 연못에서 물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더니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어이구 산신령님, 제가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그만 도끼를 퐁당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제 도끼를 좀 찾아주세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닦으면서 우는 척을 했지. 그래,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산신령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나무꾼의 말을 듣더니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그리고는 번쩍이는 금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지.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를 보고는 얼른 두 손을 내밀며 대답했지. 잠깐, 그럼 이 은도끼도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은도끼도 보여주면서 물었어. 어이쿠 맞습니다요. 그 은도끼도 전에 제가 잊어버린 건데 제 것이 맞습니다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신나하면서 대답했어. 그렇다면 이 쇠도끼도 네 것이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쇠도끼도 보여주면서 물었어. 아이쿠 그 쇠도끼도 제 것입니다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이제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가 모두 자기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산신령 할아버지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어. 네 이놈,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말을 하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한테는 이 쇠도끼도 아깝구나. 산신령 할아버지는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까지 가지고 연못으로 쏙 사라져버렸어.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한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크게 혼이 나고 쇠도끼도 잃어버리게 되었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나무꾼은 날마다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해가 저물 때까지 나무를 열심히 뱄지. 그리고 그 나무를 장에다 팔아서 병들고 늙은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 그런데 어느 날은 나무꾼이 점심때가 되어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나무를 베고 있었어. 그런데 도끼가 나무꾼 손에서 휙 미끄러져서 연못에 붕덩 빠져버렸지 뭐야. 아이고 이런 내 도끼. 나무꾼은 너무나 당황해서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어. 이를 어쩌나.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나무를 어떻게 벤담. 그런데 바로 그때 연못에서 물거품이 막 일더니 하얀 옷을 입은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느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무꾼을 보면서 물었어. 예, 나무를 베다가 그만. 그럼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이 번쩍이는 금도끼를 들어 보이면서 물었어. 아닙니다. 그 도끼는 제게 아니에요. 나무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 나무꾼의 말을 들은 산신령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못으로 사라졌어. 조금 있다가 다시 산신령 할아버지가 다른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그러면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이번엔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나무꾼에게 물었어. 아이고 아닙니다.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산신령 할아버지는 다시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그렇다면 이 낡은 쇠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의 손에는 나무꾼이 빠뜨렸던 바로 그 쇠도끼가 들려 있었어. 예, 맞습니다. 그 쇠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나무꾼은 환하게 웃으며 두 발을 공손하게 올렸지. 하하하,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이 금도끼와 은도끼는 정직한 선물로 줄 테니 같이 가져가거라. 산신령 할아버지는 나무꾼의 정직한 마음이 이뻐서 쇠도끼와 함께 금도끼, 은도끼도 선물로 주었지.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금세 온 마을에 소문이 나도록 퍼졌어. 소문을 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은 그 녀석이 부자가 되었다고. 나도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어서 큰 부자가 되야겠다. 그러고는 서둘러서 산으로 올라갔지. 그리고 산신령이 나타났다는 그 연못에 가서 나무를 베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그냥 휙 던졌어. 그러고는 연못 앞에서 덜썩 주저앉아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 욕심쟁이 나무꾼은 큰 소리로 우는 척했지. 아니나 다를까 그때 연못에서 물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더니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어이구 산신령님, 제가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그만 도끼를 퐁당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제 도끼를 좀 찾아주세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닦으면서 우는 척을 했지. 그래,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산신령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나무꾼의 말을 듣더니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그리고는 번쩍이는 금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지.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를 보고는 얼른 두 손을 내밀며 대답했지. 잠깐, 그럼 이 은도끼도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은도끼도 보여주면서 물었어. 어이쿠, 맞습니다요. 그 은도끼도 전에 제가 잊어버린 건데 제 것이 맞습니다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신나하면서 대답했어. 그렇다면 이 쇠도끼도 네 것이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쇠도끼도 보여주면서 물었어. 아이쿠, 그 쇠도끼도 제 것입니다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이제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가 모두 자기 것이 될 거라는 생각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산신령 할아버지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어. 네 이놈,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말을 하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한테는 이 쇠도끼도 아깝구나. 산신령 할아버지는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까지 가지고 연못으로 쏙 사라져버렸어.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한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크게 혼이 나고 쇠도끼도 잃어버리게 되었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나무꾼은 날마다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해가 저물 때까지 나무를 열심히 뱄지. 그리고 그 나무를 장에다 팔아서 병들고 늙은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 그런데 어느 날은 나무꾼이 점심때가 되어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나무를 베고 있었어. 그런데 도끼가 나무꾼 손에서 휙 미끄러져서 연못에 붕덩 빠져버렸지 뭐야. 아이쿠, 이런 내 도끼. 나무꾼은 너무나 당황해서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어. 이를 어쩌나.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나무를 어떻게 벤담. 그런데 바로 그때 연못에서 물거품이 막 일더니 하얀 옷을 입은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느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무꾼을 보면서 물었어. 예, 나무를 베다가 그만.
그럼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이 번쩍이는 금도끼를 들어 보이면서 물었어. 아닙니다. 그 도끼는 제게 아니에요. 나무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 나무꾼의 말을 들은 산신령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못으로 사라졌어. 조금 있다가 다시 산신령 할아버지가 다른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 그러면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이번엔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나무꾼에게 물었어. 아이고, 아닙니다.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산신령 할아버지는 다시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그렇다면 이 낡은 쇠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의 손에는 나무꾼이 받들였던 바로 그 쇠도끼가 들려 있었어. 예, 맞습니다. 그 쇠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나무꾼은 환하게 웃으며 두 발을 공손하게 올렸지. 하하하,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이 금도끼와 은도끼는 정직한 선물로 줄 테니 같이 가져가거라. 산신령 할아버지는 나무꾼의 정직한 마음이 이뻐서 쇠도끼와 함께 금도끼, 은도끼도 선물로 주었지.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금세 온 마을에 소문이 나도록 퍼졌어. 소문을 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은 그 녀석이 부자가 되었다고? 나도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어서 큰 부자가 되야겠다. 그러고는 서둘러서 산으로 올라갔지. 그리고 산신령이 나타났다는 그 연못에 가서 나무를 베는둥 마는둥 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그냥 휙 던졌어. 그러고는 연못 앞에서 덜썩 주저앉아.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 욕심쟁이 나무꾼은 큰 소리로 우는 척했지. 아니나 다를까 그때 연못에서 물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더니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어이구, 산신령님, 제가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그만 도끼를 퐁당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제 도끼를 좀 찾아주세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닦으면서 우는 척을 했지. 그래,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산신령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나무꾼의 말을 듣더니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그리고는 번쩍이는 금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지.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를 보고는 얼른 두 손을 내밀며 대답했지. 잠깐, 그럼 이 은도끼도 네 도끼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은도끼도 보여주면서 물었어. 어이쿠, 맞습니다요. 그 은도끼도 전에 제가 잊어버린 건데 제 것이 맞습니다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신나하면서 대답했어. 그렇다면
이 쇠도끼도 네 것이냐? 산신령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쇠도끼도 보여주면서 물었어. 아이쿠, 그 쇠도끼도 제 것입니다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이제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가 모두 자기 것이 될 거라는 생각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산신령 할아버지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어. 네 이놈,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말을 하다니. 너 같은 욕심쟁이한테는 이 쇠도끼도 아깝구나. 산신령 할아버지는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까지 가지고 연못으로 쏙 사라져버렸어.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한 욕심쟁이 나무꾼은 결국 크게 혼이 나고 쇠도끼도 잃어버리게 되었지.